예진님이랑 그동안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 영상이라고 굳이 부르고 싶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동안 톡투민 코리안에서 5년 넘게 일을 했잖아요. 네. 5년 넘게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공부가 뭐예요? 가장 많이 했던 공부요? 네. 초반에는 영어 공부, 음. 그리고 중반에는 한국어 공부, 후반에는 콘텐츠 공부. 그리고 거기에 그 팀장으로서 팀 리드하는 방법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긴 했는데 다른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비중으로 따지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퇴사를 결심하고 다른 미래를 준비하게 되면서 네.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공부랑 종류가 성격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지금 수험생이다. 네.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정도는 말할 수 있죠. 네네. 법 공부하고 있죠. 수험생으로서. 수험생으로서 법을 많이 외우고 머릿속에 네. 소화시키고 있는데 그게 분량이 외국어 공부할 때랑 많이 달라요? 외국어 공부할 때랑 많이 다른데 저는 외국어가 더 공부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법 같은 경우는 다 분야가 쪼개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민법, 노동법 이렇게 딱딱 쪼개져 있어서 그 법을 하면 되는데 언어라는 거는 범위가 있나요? 범위가 없잖아요. 끝이 없죠. 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 법 공부가 정말 깊이 있는 공부지만 더 가시적이고 더 제한되어 있다고 느껴져요. 그렇구나.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법 공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전혀 해본 적이 없어서 뭔가 외국어에 비해서 법이 더 어려워요 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어려운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영어 공부도 되게 어렵게 했기 때문에 더 막연하고 막막한 건 외국어 공부였어요. 진짜로 끝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평소에 일하면서 외국어 공부를 그래도 하루에 막 5시간씩, 6시간씩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았죠. 지금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은 평일에는 많이 공부하면 회사를 나오는 날에는 한 5시간 공부하고 이제 회사를 안 나오는 주말에는 뭐 순 공부 시간이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은 12시간에서 12시간 이상 앉아있어요. 그 전에 운동도 굉장히 좋아해서 열심히 했었잖아요. 네.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했던 헬스라든지 뭐 요가도 했었나요? 네네. 다양한 운동들이 지금 12시간씩 앉아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운동을 갔다 오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깎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까워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딜레마예요. 운동은 제 삶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걔를 못 챙기는 게 좀 아쉬워요. 제가 예전에 비보잉을 진짜 본격적으로 많이 했을 때 그 쌓아놨던 체력을 나중에 좀 일 때문에 바빠서 못하면서 그 체력을 좀 에너지를 깎아 먹으면서 일의 시간을 많이 썼던 생활을 해본 입장에서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고 계시죠? 네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운동을 안 해도? 많이 못해도 예진님의 예전 체력 정도라면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는 좀 더 뭔가 에너지 있고 집중력 있는 상태로 갈 것 같은데 그 후에도 아예 놓으면 그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체력도 체력인데 운동을 하는 게 그 뇌의 혈류 같은 거를 증진시켜서 네. 머리에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운동을 그러면 좀 아주 어려운 걸로 네네네. 물구나무서기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피를 괜찮아요. 머리로 많이 보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인데 그러네요. 생활을 이렇게 무슨 스위치 켜듯이 확 바꾼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적응이 어렵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보통 이렇게 살았거든요. 지금 사는 것처럼 좀 빡빡하게 살았고 오히려 티티미게 다닐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워라밸이 좋은 이례적인 5년이었기 때문에 가장 좀 널널한 생활이었나요? 네네, 가장 이제 여유로운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 원래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네. 어떤 그러니까 건지 알아요. 오히려 티티믹에서만 저를 보신 분들은 되게 새로운 걸 한다. 되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간다. 이렇게 보셨을 텐데 저를 길게 보신 분들은 다시 옛날에 했던 걸로 돌아가는 거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원래 할 줄 아는 것.
그쵸. 그 부분을 저도 많이 공감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일에 대한 소화력, 일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처리해낼 수 있는 일의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게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몸에 안 좋죠. 저도 얼굴에 대상포진도 한번 왔었고 진짜 아팠었고 너무 무서워요. 네, 저도 진짜 무서웠었어요. 다시 걸릴까 봐.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아 이게 뭐 젊을 때는 해도 되고 그 성과가 나중에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 돌아오는 것도 있겠지만 계속 가면 절대 안 된다는 네. 걸 느껴서 그래도 필요할 때 이렇게 좀 비교적 단기간 1년 정도 네. 할 줄 아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인생의 내 그 경로를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그 목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 독한 공부, 좀 집중해서 하는 공부가 1년 정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그걸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주변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래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집요하고 독한 면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일할 때도 있어요. 아, 그게 그래요? 좀 그동안 보면은 예진님이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았나? 라고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네. 좀 이 정도면 적당한데 더 잘하려고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는데 본인만 지금 별로 좋은 점수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럴 때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정도 느꼈고 근데 이제 공부는 고득점일수록 좋은 거니까 네. 지금은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아, 근데 이게 참 1년 안에 끝나야 될 텐데. 이게 워낙 어려운 시험이니까 1년, 2년 안에 못 끝낼 확률이 높은데 저는 그 확률을 없애고 싶으니까 그냥 오버해서 열심히 하려고요. 근데 잘 해야 될 텐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고 사무실에 나올 때 안 나올 때 지금 좀 겹쳐 있잖아요. 네. 휴가를 써가면서 일주일에 막 2번 정도 일을 하고 네. 다시 돌아갈 때 지금은 좀 분위기 환기 이런 느낌이에요? 네, 완전. 워낙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회사에 오는 날이 더 기다려져요. 회사 와서 몰래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 진짜? 네. 나중에 회사 이제 끝 더 이상 안 나와도 되는 날 공부하러 와도 된다니까요? 전 좋아요. 왜냐면 모션 데스크가 있으니까. 또 너무 좋은 거 사람도 있지 네. 모션 데스크도 있고. 네. 전 너무 좋아요. 그때는 모션 데스크 다 사람들이 쓰고 있을 수 있는데 아 그래도 네. 동료들이 있잖아요. 놀러 오세요. 올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얼굴 볼 날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오늘 빼고 5일. 5일 남았어요. 참 시간이 너무 빠르죠. 오, 소감이 어떠세요? 저를 떠나보내는 이 인재를. 아깝죠. 너무 아까우세요? 아깝죠. 근데 또 어떠세요? 마이크 여기 있거든요. 아깝고 아쉽고 진짜 슬프고 네. 안타까운데 제가 몇 개 형용사를 꺼내면 이제 눈물이 나올 거라서 아, 아니요. 전혀. 진짜요? 네. 아, 절대 안 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절제를 하고 있고 근데 진짜 아쉬운데 한편으로는 예진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간 저는 모든 우리 회사 동료들을 봤을 때 이분은 여기에서 자기 역할, 주어진 역할, 바운더리가 강력한 자리에서 일을 할 때 좀 더 행복할 것 같다. 이 사람은 굉장히 모험가다. 도전을 해서 좀 빨리 이 틀을 깨고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구분이 좀 있거든요, 머릿속에. 근데 그 사업에 대한 그 생각 또는 스스로 나의 것을 찾아가는 거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아 보였는데 5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줬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한테는 고맙고 감동이에요. 아, 정말요? 아니, 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잘 안 쓰세요. 그리고 평소에 그냥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재밌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지 좋다, 좋아한다, 슬프다, 감동이다 이런 말을 잘 안 하시거든요. 안 하죠. 좀 더 해보세요.
좀 연습을 해볼게요. 네, 저에 대해서.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그래요? 아니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네. 기다려 드릴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면서 막 울거나 그런 스타일도 못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감정 표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많이 나타냈어요. 그 의견 생각을 말한 거는 나는 우리 회사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맞아요. 그런 건 아주 확실하게 느껴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있든 다른 곳에 가든 나는 그 사람이 그동안 나를 뭐 1년이든 뭐 3년이든 5년이든 저를 보고 들어온 것도 이만큼은 있잖아요. 있죠. 네. 예진님은 99%였겠지만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작아요. 98%? 98%저 때문에 이 회사에 왔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도 뭐 개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많이 봤을 수도 있는데 이 회사에 지원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좀 좋게 봤다.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좀 같이 갖고 있었다 이런 거라서 되게 고맙죠. 그래서 그렇군요. 가능하면 여기에 같이 있을 때는 최대한 그 워라벨이라고 하는 거를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회사가 커가는 것과 함께 본인도 생활이 나아지는 걸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나중에 딴 데 가더라도 좋은 추억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많이 갖고 있었고 네.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최고의 워라벨을 누린 것 같아요. 제 삶에서는. 저는 그랬어요. 이제 끝이에요? 워라벨? 네. 이제 좀 워라벨을 조금 포기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근데 지금 일단 공부도 생각해보니까 12시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어떤 제한을 캡을 걸어 놓은 거네요. 막 15시간, 16시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제한을 걸었다기보다는 지금 자연스럽게 공부했을 때는 그 정도인데 이제 거기서 더 늘리려면 더 부자연스럽게 해야겠죠. 막 잠을 더 줄인다거나 아니면 밥 먹는 시간도 뭐 지금은 1시간 정도 갔는데 그거를 30분으로 통제를 한다거나 그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확보가 어려워요, 진짜. 그러게요. 저 이제 백수예요.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맛있는 걸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그 힘들 때 올게요. 네. 네, 운전박대 하지 마세요. 네. 집중이 안 될 때 오시면은 제가 네. 맛있는 건 언제든지 사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그때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그 예진님은 굉장히 그 준비성이 철저하기 때문에 내가 내년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쓸 돈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네. 구체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이번 달 안에 세우는 게 계획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네네네. 돈이 충분한 거 맞나? 한 달 더 일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아니야? 에이, 그래도 제가 5년 동안 어, 저축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퇴직금도 나올 거 아니에요? 퇴직금도 나오고. 5년이니까 네. 그래도 뭐 아주 적지는 않기를 네네.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년 이상 공부를 한 다음에 네. 그 자격증 또는 이제 뭐라고 하죠? 자격증이죠? 네네. 그걸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일을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일을 바로 시작하는 건데 몰라. 내년에 합격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보통은 제 아내도 그렇고 어떤 이직을 잘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도 한 직장에 그래도 뭐 2, 3년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예진님은 예를 들어 지금 하는 시험에 합격해서 직업을 바꿨어요. 네. 최소 뭐 어느 정도는 해야 이 가성비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막 30년, 40년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왠지. 그거는 제 통제 밖에 있다고 생각해서 30년, 40년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래도 10년 정도는 해야 내가 여기에서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네, 10년은 그렇다면 해야 될 거. 10년 동안의 성공적인 그 다음 커리어를 위해서 1년 네. 반 정도를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네요. 괜찮죠. 하다가 막 2, 3년 만에 갑자기 생각보다 적성이 안 맞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어쩔 수 또 없이. 바꿔야죠. 그럼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네.
다시 나중에 한국어 교육 또는 언어 교육 쪽에 뭔가 다시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있나요, 없나요? 지금은 없어요. 이미 여기서는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에 가장 가까운 회사에 들어와서 제가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업무를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재밌었고 딱 졸업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여기 미련이 있어야 제가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미련이 없어서 지금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10년 넘게 같은 일을?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여기에서 이해하는 건 아니고 저는 한국의 그 교육방송 EBS에서 아, 저는 거기는 풀타임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2012년에 처음 뭔가를 맡기 시작해서 쭉 그냥 계속 나는 톡투민 코리안 때문에 바빠라고 생각하면서도 일주일에 뭐 한 5시간씩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녹음 쫙 한 번에 연달아 여러 개 하고 녹화도 뭐 5개씩 하고 이렇게 오면서 그 생활 해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영어를 한국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면 언젠가 EBS 텔레비전 라디오에 나와서 영어 수업을 해보는 거가 꿈이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많죠. 상징적이죠. 상징적인 그런 존재예요. 지금은 힘을 많이 잃었지만 특히 예전에는 10년 전에 제가 라디오, TV 할 때는 그랬었고 실제로 블로그나 뭐 이메일이나 또는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EBS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루트가 어디에 써 있지 않잖아요. 네. 구글 검색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연한 기회로 하게 돼서 되게 감사했는데 그거 하니까 특강도 여기저기 뭐 고등학교, 대학교 무슨 기관 많이 했죠. 인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찍어봤고 그래서 영어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책도 써봤고 다 했어요. 학원, 대형 학원에서 학생들 막 500명씩 그것만 안 했고 그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고 더 뭐가 남았지? 했을 때 근데 현우님의 커리어랑 비교하니까 너무 제가 했던 5년이 좀 덜 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2012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제 나이가 지금 예진님 나이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14살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제 가고자 하는 길도 정해진 어떤 포맷이 있을 텐데 그 직업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그 중에 하나가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쪽에 약간 욕심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그쪽으로 다시 유튜브 채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했던 게 되게 노하우가 그때 유용하겠네요. 엄청 다 연결될 것 같아요. 점으로 찍어서 연결될 것 같아요. 와, 큰 변화가 될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언어 공부는 저의 그냥 삶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로 가져갈 생각이어서 앞으로도 외국어 공부는 계속 하고 싶어요. 다음 언어 뭐 정해놨어요? 일본어를 제가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못 봐가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끝은 없다고. 아니 그렇긴 하지만 제 지금 성에 안 차요.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너무 그동안 많은 거를 제가 배웠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예진님한테 느꼈던 게 내가 이 친구한테 솔직히 말하면 배울 점이 많다라는 그 감정보다 감정이라는 단어 지금 몇 번 쓰고 있는데 배울 점이 많다라는 그 생각 감정보다 나랑 너무 달라. 정말요? 이 생각을 처음엔 되게 많이 했다가 그렇구나. 뒤로 가면 갈수록 되게 비슷한데 의외로 굉장히 비슷한 진짜 많이 비슷한데 세대가 달라서 좀 그 출발점이 다르구나. 저는 아시다시피 그냥 결과 위주. 네. 지금 뭐가 실행되어야 되지? 빨리. 해보고 보자 이런 느낌이고 예진님은 뭐가 되어야 되는지 보이면 이게 왜 되어야 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일이며 누가 했을 때 이게 옳은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일에 뛰어들어야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이야기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격 차이도 있지만 약간의 그 성장 배경이 달라서 근데 결국에는 그게 정리가 이미 된 일을 할 때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처음에는 오히려 이 친구한테 배울 게 많겠구나가 아니라 이 친구한테 가르쳐 줄 게 많겠구나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건 뭐 당연히 신입으로 아. 온 신입사원이니까 그런 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한 초반 1년 정도는 나랑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이제 좀 잘 알게 되고 일을 좀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뭔가 이게 옳아요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주장한다기보다 그렇게 해야 본인이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자꾸 이제 질문을 한다라는 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현우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따르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는데 제가 최근에 현우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을 팀원들한테 되게 자주 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승환님이 회의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웃으시는 거예요. 네. 왜 웃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현우님이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뭔지 기억나요? 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인데 제가 그냥 최대한 빨리 첫 화는 빨리 나와야 된다. 이게 나와서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더 디벨롭을 하고 안 될 애는 기획에 공을 들인다고 안 될 컨텐츠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만들어라. 빨리 결과물까지 한번 가보고 그 후에 보자. 네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언제 그렇게 관리자가 되셨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주 저랑 비슷하다는 거는 일단 칭찬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요즘에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안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가까운 이제 동료들한테 받았던 피드백이 네. 제가 원래 제 스타일을 조금 잃은 것 같다. 지금 옛날에는 우리 팀이 뭐 5명, 6명이었을 때는 제가 기분 맞춰줘야 되는 사람이 그러면 4명, 5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기분을 맞춘다까지 아니어도 어쨌든 좀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되는 사람이 20명이 넘다 보니까 네. 약간 저한테 매여있는 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가면 이 사람이 넘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고 그랬더니 네. 제가 제일 강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 확신, 어떤 이 방향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거 나는 될 거고 안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되게 만들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약해진 거예요. 좋은 상사, 좋은 대표, 네. 좋은 동료가 되려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그 확신 없는 리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제 제 맘대로 하려고요. 많은 깨달음과 네. 재밌는 결론. 내 맘대로 할 거야. 좋은 대표님이 돼주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제일 바랬던 것 같아요. 좋은 대표님이. 내 맘대로 하는 게 좋은 대표는 아닌데 좀 연결이 이상한데 무슨 뜻인지는 알죠? 알죠. 그러니까 제 맘대로 한다고 해도 제가 사람들한테 막 무리해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거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을 했어도 만약에 이제 다른 동료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니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은 제가 맞춰줬거든요. 근데 좀 전체 비전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저는 이거를 하는 걸 선택할 거고 그거는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쪽으로 조금씩 바꿔왔어요. 네. 바꿨더니 약간의 예전의 제 모습이 다시 켜지는 것 같아요. 근데 현우님이 조금 뭐 오글거리긴 하지만 현우님이 이미 좋은 사람이고 좋은 리더고 좋은 친구기 때문에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이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려놓으시고 좋은 대표만 추구하셔도 다른 사람들은 다 존경할 것 같아요. 네, 존경을 바라고 일하고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진짜 딱 그 부분을 어쨌든 뭐 깨지지 않는 어떤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 고민을 안 그래도 하고 있었고 그 고민에 대한 대화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진님하고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다음에 예지님이 저한테 딱 이렇게 말은 안 했어도 저를 이쪽으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맞아요. 좀 접하면서 그렇게 저도 많이 배웠고 일단은 네 뭔가 전통적인 일반적인 사업 막 스타트업이 아니다 보니까 공식이 없어서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정말 고난이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공식도 없고 이 직군 자체가 없었던 맞아요. 일이라서 진짜 네. 가치 창출. 그다음에 이제 뭔가 땅부터 일단 일구고. 일궈서 땅을 뭔가 뚫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동료들이 많이 생겨서 든든하죠. 아무튼 그동안 많이 배웠고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유일하게 아쉬운 거는 물론 예지님이 그 다음 생각들을 가지고 다음 인생 설계를 향해서 언젠가는 갈 거라고는 생각은 했어도 그 5년간 만약에 모든 직장 생활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사를 더 잘 빨리 더 키워서 이 친구한테 만약 3배, 4배의 보상을 줬더라면 1, 2년 좀 더 있어줄 수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그래요? 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왜 나 나가고 더 잘 되는 거야? 라고 막 억울해하지는 않을 거죠. 네. 아니 제가 요새 하루에 한 번씩 울고 있는데 퇴사가 가까워지니까 너무 사람이 이모셔널해져서 한마디만 들어도 울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점심 먹다가도 울었는데 점심시간에 제가 그 PD님이랑 승환님이랑 진실 게임을 했어요. 네. 근데 승환님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예지님이 나가고 나서 우리 회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자기들 연봉이 막 3배, 4배 이렇게 오르면 질투가 날 것 같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후회할 것 같냐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진심으로 100%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꼭 그 두 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있는 회사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100%꽉 차게 들었다는 걸 보고 내가 이만큼 우리 회사를 좋아하고 우리 회사 사람들을 좋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눈물이 울었어요. 났어요? 네. 지금도 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오늘 2번 울어서 괜찮아요. 눈물이 다 빠졌어요? 네. 그럴 거예요. 잉크가 다 말랐군요. 근데 우리 회사는 앞으로 더 잘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지님이 이제 나가서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전후 관계이지 인과관계는 아닐 거예요. 상관관계는 없고 예지님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 나감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거는 그렇게 반드시 만들 거고 그 방금 이야기했던 시간 문제일 뿐 진짜 더 주변에서 이제 저도 특이한 일을 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워낙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whatever 이러면서 넘어갔던 사람인데 우리 회사의 사람들은 다 저보다는 평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주변 사람들의 그런 약간 한국인의 그 오지랖 좀 그런 생각도 하셨어요? 네, 당연히 하죠. 참견하는 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숫자예요, 숫자. 나 급여 이건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를 하지 않고 나머지 방법으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걸로는 피곤해요. 할 수 있죠. 네. 피곤하고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들만 사실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딱 어디 모임에 갔을 때 그냥 여유 있어 보이면 거의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만족감도 있는 거고. 와, 근데 이런 생각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이 생각은 왜냐면 직원으로서는 드는 생각이지만 대표로서는 나는 대표고 나는 톡투민 코리안 대표고 이미 충족돼 있어서 충족이 안 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보이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 아니죠? 제 이미지가? 아니요. 네. 전혀 그건 네. 아닌데 그냥 현우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생각까지 하긴 어려울 거라고 스스로 그냥 짐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까지 해주시다니 그래서 제가 이 첫 회사에서 5년 반 동안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아, 참. 너무 아쉽죠? 네. 맞아요. 아 근데 저도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우니까 하루에 한 번씩 울고 있죠. 오늘은 2번 울었고. 아직 그래도 좀 우리가 사무실에서 얼굴 보는 거 오늘 빼고 이제 5일 남았는데 네. 공식 나는 톡투민 코리안 직원이다 하는 시간 좀 남았잖아요. 네, 우리. 남았죠. 이제 빨리 어필해 주세요. 지금 왜 한 달 동안 쉴 수 아니 있는지. 그게 지금 그걸 내가 직접 말을 해야 되겠어? 아니 아니 제가 열심히 현우님한테 열심히 기획서를 써서 이렇게 장기 근속한 직원들을 위해서 리프레시 휴가를 주세요. 이렇게 써서 제가 받았어요. 맞아요. 지금 최초로 받았어요. 네, 5년 동안 일을 해서 한 달에 유급 휴가. 한 달 유급 휴가를 받게 됐고 그 유급 휴가를 이용해서 이제 그 1차 시험 직전에 네. 풀타임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아, 근데 저는 되게 죄송한 게 제가 그 휴가를 신청을 할 때만 해도 열심히 외국어를 공부하고 와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획이 바뀌면서 제가 제일 먼저 쓰는 사람인데 네. 이렇게 퇴사 직전에 써서 굉장히 죄송해요. 받자마자 나가네. 네, 죄송해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어 놓고 가면 이제 뒤에 후배들이 네. 곧 있으면 또 그 5년 차가 되는 사람들이 네. 한 명씩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지 선배 고마워요 이러면서 네. 또 한 달 살기 한다. 어디 제주도나 해외에서 한 달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면 저 미워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요? 전 되게 찔렸거든요, 아, 진짜요? 지금까지. 네. 지금부터 한번 좀 미워해 볼게요. 알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오늘까지만 일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안 휴가를 가기 보니까 때문에. 저는 또 잊어버릴 거고 또 나중에 5일 만날 때 네. 왔어요 하겠죠. 네. 우리 그 나중에 이제 5일 왔을 때 결판을 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진정한 탁구 왕은 누구인가? 진짜 자신감이 현우님 역시. 그렇게 말한다는 건 실력도 없으면서 자신감만 있네라고 들리는데 아니에요. 진짜 멋있으세요. 하지만 제가 진짜 실력자가 누군지 보여드릴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예진님이 더 많이 이기긴 했는데 제가 더 잘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줘요. 제가 더 잘하는데 예진님이 더 많이 이겼긴 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주에 네, 한번 최강자를 뽑는 자리를 모두 앞에서 좋아요. 네, 승부를 한번 겨뤄보죠. 그렇게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제가 떠나는 거에 제일 아쉬운 게 탁구를 같이 쳐줄 사람이 우리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지난 1년간 안 쳤잖아요. 그래요? 네, 그건 아닌 그건 거죠? 아니에요. 저 집에서 혼자 VR 끼고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쳐요. 그거 이야기해야죠. 티티믹 영상에 네. 굿바이 영상, 티티믹 채널에 네. 우리 톡투민 코리안 채널에도 굿바이 영상 올라갔잖아요. 네. 저 사실 아직 그거 못 봤거든요. 네. 그거 발행되면 보게 되는 거겠죠, 저도? 네. 뭐 미리 보셔도 되고. 네. 근데 제가 그거 찍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계속 울음이 나와서. 네. 진짜 여기 들어오자마자 울어가지고 20분 동안 울고 그 스크립트 보다가 또 울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뭐 떠난다, 뭐 그동안 행복했다, 뭐 이런 단어 나오면 또 울고. 그 진짜 짧은 영상이거든요. 네. 근데 몇 번을 끊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PD님. 그러면 그 우는 모습 없이 그냥 영상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우리 PD님이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우는 걸 보고. 소재 건졌다. 분량이 나왔다. 계속 찍으시더라고요. 네, 뭐 우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게 기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슬프구나 네. 생각해 주시겠죠.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고 저의 20대를 잘 보낸 곳이어서 너무너무 아쉽고. 25살 때 들어왔죠.
24살? 네, 뭐 나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24살이었나? 24살 1월 1일 그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와서 쭉 지내서 이제 곧 있으면 30, 맞아요. 만으로 30이 되는 네. 것을 앞두고 있죠. 네. 네. 여기서 많은 걸 얻었잖아요. 많은 걸 얻었죠.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도 얻고, 사람도 얻고, 네. 일도 얻고, 네. 돈도 얻고. 네. 돈도 이제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미래를 향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지만, 네.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예진님이랑 했던 대화들도 지금 이렇게 개인적인 대화를 기록하는 게 처음이라서 좀 아쉬울 정도로 아, 정말요?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하는 동료였고, 그리고 되게 제가 흥미롭고 좋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질문이 재밌어요. 아, 그래요? 약간 지금 분명히 방금 전에 막 점심 뭐 먹을지 이야기하고 막 이거 맛있네요 하다가도 갑자기 바로 같은 문단에 이렇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아, 하기도 그래요?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거에 딱 질문이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진지하게 답을 하면 또 그게 대화가 이어지는 느낌이어서 1대1로 이야기할 때는 그게 깊이가 쫙 들어가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약간 눈치가 보여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야 지금 갑자기 왜 토론을 하고 있어? 이럴까봐. 그래서 재밌는 대화들을 많이 나누면서 저도 생각이 여러 가지로 넓어졌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떠난 이후로 저를 많이 그리워해 주세요. 알겠죠? 네. 많이 그리워해 주세요. 네. 사실 영상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 네. 뭐 몇 달 뒤에도 막 예진님 영상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더 그리워질 것 같은데. 그래요? 굿바이 영상 이후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몇 개 해놓고 가세요. 그리워하려면 아, 일을 어떻게 좀- 그렇게 일을 좀 해놓고 가세요. 그렇게 흘러가나요? 한 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 네, 열심히 일을 하긴 할 거잖아요.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갈게요. 첫날에 와서 영상 10개 기획하고, 둘째 날에 와서 촬영 다 하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다 감수하고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네. 예진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감사했습니다. 잘 예, 가요. 안 울었다.